안녕하십니까. 미래엔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 정말 뜨거웠던 한 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증시가 강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시장이죠. 자, 이 강세장이 내년에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장은 좁게, 어렵게 하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는 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중요한 통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월간 정기 세미나를 유튜브 애청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 26일 저녁 7시 이번 주입니다. 저의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장이 있게 되면 꼭 그 다음에는 안 좋아지는 이러한 컴플렉스가 자주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 IT 버블이 빵 하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시기,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됐죠. 그리고 2021년 시장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시장이 좋아질 때마다 무더기 신규 상장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상장 폐지는 정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비 기업들이 계속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 결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물만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여력, 이러한 에너지가 공급 폭탄에 의해서 소진되면서 시장 체력이 쭉 가라앉게 되고, 그 결과 강세장이 있게 되면 1년 천하, 또는 좀 짧으면 반년 천하, 이렇게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 격언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원인이 바로 너무 많은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증시 체력이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게 심한가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요, 이 지표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자, 코스피 등락률하고 시가총액 증감률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등락률이 만약에 더 크다, 뭐보다 시가총액 증가율보다 더 크다 한다면 이 해에는 코스피 지수 올라간 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안 올라갔다? 이 말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은 해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많았거나 그러한 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크게 증가했다? 이건 뭡니까? 신규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결국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체력을 빼앗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지수 등락률 빼기 시총 증감률을 빼보게 되면은 거의 매년 마이너스 값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코스피 등락률과 시총 증감률을 뺀 값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해도 엄청나게 플러스였던 때가 없습니다. 플러스인 때는 있는데 0. 몇 %야. 그냥 코스피 등락률 정도, 그 정도인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법 깊은 마이너스 값을 보였습니다. 플러스인 때는 언제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리고 작년 올해,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플러스였던 경우는 시장이 폭락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시장이 좋아져요. 저렇게 플러스만 보여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올 때,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2020년과 21년, 요때 보게 되면 시가총액 증가율이 훨씬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어요? 21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22년 하락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못난이 증시가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 증시가 날아다닐 때. 결국은 우리나라 국장 탈출은 지능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해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1999년 닷컴 버블 때요. 1999년 그 해에 코스피 지수가 83% 상승했어요. 엄청나긴 하죠. 그런데 시가총액 증가율은 207%나 되었습니다. 저때 코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해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미미했습니다. 정말 미미했어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거의 지수 등락률 대비해서 거의 한 120% 이상 차이 나는 격차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증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지금 한 20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정말 치명적인 닷컴 버블 붕괴가 그 해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늘면 상승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번 12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 정기 세미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에서 몇몇 국가들 사례랑 같이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새해 그리고 2026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 시장이 지금처럼 강한 흐름, 올해처럼 수십 %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꾸준히, 일본처럼 꾸준히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상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신규 상장을 시킬 때 그 입구를, 그러니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옆에 이제 그림이 만평이 하나 있는데, GPT한테 제가 칼럼을 보여주고 야, 그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IPO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요 옆에 이제 선글라스 낀 전문 용어로 기도가 서 있죠. 나이트 클럽 홍대 클럽 가면 이렇게 덩치 좋은 분들이 서 있죠. 그래서 훌륭한 종목들만 입장시키는 겁니다. 전 나이트 가본 적이 없어서. 어쨌거나 신규 상장을 최대한 좋은 종목으로만 상장시키고 최대한 절제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좀비 기업은 웬만하면 그냥 상장 폐지 시켜야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상장 폐지 기준 등등 해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장 폐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아니다 싶으면 적자 막 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상장 폐지 시킬 종목은 시켜야죠. 이러한 부분은 적극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게 되면 그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해가지고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걸리고 있죠. 특히 초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해가지고 다시 상장하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예 상장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꼼수 분할 상장,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요게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요게 저는 또 별을 몇 개나 그려야 될까? 별이 5개라고 생각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요것만으로는 지금 뭐 기업들이 꼼수 쓰고 있잖아요. 별별 꼼수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까지는 교환사채 해가지고 증권사랑 계약 맺기도 하고, 요즘은 보면 그냥 시장에 다 팔고 있어요. 또는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가지고 법안에 뭔가 뭐 예외 사항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외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죠. 기대한 것보다는. 그런데 이거를 인센티브를 줘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가 등락하는 것보다 시가총액의 증감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잘하는 게 어디냐? 미국 증시죠. 그리고 또 어디냐? 일본 증시죠. 한국 증시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관리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고 주주환원 효과, 여기에 더해서 장기적인 강세장, 뭐 한국이 초고령이어서 뭐 성장률이 없으니까 암울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구조적인 개혁이 있게 되면 그 자체로 한국 증시는 장기 상승장을 갈 수 있습니다. 2026년뿐만 아니고 더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투자 응원드리면서요. 그리고 12월 26일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